이게 핸드워머거든요. 여기 끝부분은 흔들고 한코 고무뜨기로 잡았고, 엄지하고 여기 손가락 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했어요. 한코 고무뜨기 돗바늘로. 그리고 이거는 요 끝에가 원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평면으로 떠서 돗바늘로 이은 그런 핸드워머예요. 지금 요거는 저희 딸 거라서 제가 엄지손가락이 조금 타이트한데 이거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뜨면 무늬뜨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더 쉽고 매직링 같은 걸 안 해도 되니까 초보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흔들코를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동영상 중에 흔들코 한코 고무뜨기 잡는 방법을 올려놨거든요. 자, 흔들코를 살짝 보여드리면, 자, 먼저 고리를 이렇게 X자로 만든 다음에 고리에다가 엄지랑 검지를 통과시켜서 요 실 하나를, 위에 있는 실을 잡아서 고리를 만듭니다. 그 고리를 바늘에 넣고 당겨주세요. 저는 이 실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실은 몽그리 기모 실인데 저희 둘째 아이 손모아 장갑을 뜰 때는 3.5mm로 바늘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 거 뜰 때는 3mm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떴어요. 이 실이 좀 신축성이 좋아서 3mm를 떠도 막 빡빡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보송보송하고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바늘 사이즈, 실 사이즈에 맞게 바늘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한 코를 넣는 상태에서 실 돌 걸려 있잖아요. 자, 돌을 감싸듯 잡고 엄지랑 검지를 사이에다가 통과시켜 주세요. 자, 지금 이게 겉뜨기 한 코거든요. 안뜨기를 할 건데, 안뜨기는 위에서, 겉뜨기는 아래에서 만들어요. 안뜨기를 만들 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하면 지금 X자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X자를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통과해서 끌고 내려와요. 이 코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고정하면 이렇게 가로줄이 탁 생기거든요. 여기 안뜨기 부분. 요 코 있는 데를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엮어 놓은 거라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코가 일정하게 있지 않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잡아주시고, 이번에 다시 겉뜨기. 겉뜨기는 밑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겉뜨기는 밑에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럼 또 X자가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이 밑에 쪽으로, 처음 시작한 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제 밑에 와서 같은 코 있는 자리에 와서 자리 잡아요. 그랬을 때 오른손 검지로 딱 고정. 다시 안뜨기. 위에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X자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위로, 원래 있던 위쪽 실로 끌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코가 내려오게끔. 이게 흔들코인 이유가 이렇게 이게 손이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흔들코거든요. 자, 지금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까지 했어요. 이제 안뜨기. 이제 빨리 해보면 이렇게 코 만들 때 손이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흔들코예요. 이렇게 해서 제 동영상 참고하셔서 흔들코 한코 고무뜨기를 잡은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를 하는데 전 총 50코 잡았거든요. 지금 끝에 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요게 40코 잡은 거고, 전체를 이게 50코 잡은 건데, 고무뜨기가 아무래도 고무단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코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편하신 방법, 또 예쁜 방법, 마무리는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더 탄탄한 느낌? 네, 주디스 매직 캐스톤이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고, 이게 조금 더 얇아서 착용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아무래도 오래 착용하면 늘어지면 얘가 더 빨리, 흔들코가 더 빨리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흔들코를 잡아서 한코 고무뜨기를, 네, 지금 저는 한 5.5cm? 5cm에서 5.5cm 정도 떠졌거든요. 이게 너무 짧으면 손목이 시렵더라고요. 이렇게 옷에다가 걸쳤을 때 겉옷이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넉넉하게 떠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무단을 다 뜨고 나면 이렇게 50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겉뜨기 코 늘림 없이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해줬어요.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해줬어요. 자, 하면서 지금 50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25코씩 했을 때 가운데 2코에다가 사이에 두고 이쪽 24코, 이쪽 24코, 가운데 2코 해서 양쪽에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이쪽이 손 날 부분이라서 이렇게 꼬맬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엄지손가락 코 늘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코 늘림 해볼게요. 코 늘림은 매 단마다 하지 않고 저는 4단마다 떠줬거든요. 자, 먼저 앞에 24코 겉뜨기, 겉뜨기를 하고, 자, 마커를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줄, 제일 위에 있는 가로줄을 M1R, M1R은 왼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실을 걸어서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겉뜨기, 2코 겉뜨기 떠주고, 마커 옮기기 전에 M1L, M1L은 앞에서 뒤로 걸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실을 찔러 넣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안 그러면 다르게 하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자, 마커 넘기고 24코 겉뜨기, 뒷면은 전부 계속 안뜨기거든요. 이렇게 엄지를 분리하기 전까지 이렇게 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2코씩 잡았는데 코를 양쪽에 한 코씩 잡아서 지금 4코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뒤로 돌려서 뒷면은 안뜨기. 그렇게 해서 코 늘림을 하는데, 코 늘림을 하면서 저 배색도 했거든요. 배색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4단마다 한 코씩 하나, 둘, 셋, 4번, 그리고 6단마다 한 번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코 하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코 늘림 없이 뜨다가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단은 그냥 뜨고, 그 다음 4번째 단에서 다시, 이건 첫 단 떴으니까 이 늘린 단을 1단이라고 했을 때는 1단, 5단, 9단, 13단 이렇게 4번은 그 단에서만 M1R, M1L 해주시고 나머지는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진행. 그리고 그 뒤에 19번째 단, 6단 건너뛰어서 19번째 단에서 한 번 더 M1R, M1L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뜨면서 요 코 늘림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올라가도 엄지손가락이 안 나올 테고, 너무 이렇게 아직 안 떠지면 이게 불편하니까 적당히 여기 선에 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떠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코 늘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엄지손가락 부분 늘림을 했거든요. 지금 4단마다 코 늘림 첫 번째를 1단이라고 했을 때 1단, 5단, 9단, 15단, 그리고 이제 6단마다 늘려서 19단, 그리고 25단 이렇게 코를 늘리고, 그 위에 32단까지 일정하게 코 늘림 없이 떠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엄지 부분까지 떠졌거든요. 그럼 이제 엄지를 분리하면 돼요. 엄지 분리는 그대로 뜨다가
뜨고 나면 이제 마커 있는 부분 맞죠? 마커를 빼고 다른 바늘에다가 엄지 부분을 옮겨주세요. 엄지 부분은 지금 총 14코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뜨면 이렇게 엄지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엄지 부분도 똑같이 평면뜨기를 하시려면 여기를 그대로 평면으로 이렇게 위로 떠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뜨다 보니까 요 사이 부분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지 부분은 원통뜨기로 뜨고 요 부분만 평면으로, 이 부분만 평면으로 뜨려고 해요. 평면으로 뜰 때 양쪽에 지금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조금 엄지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만약에 엄지 부분이 여유가 많으면 그대로 떠도 되고, 여유가 없으면 여기다가 코 늘림을 겨드랑이 할 때처럼 코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코 늘림 할 때는 이렇게 검지에 걸어서 이렇게 한 코 내지 2코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저는 똑같이 실을 걸어서 밑에서 위로 2개를 다 걸고 가운데 통과. 이 상태에서 실을 크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실을 딱 잡아당기면 이렇게 벌어짐이 좀 덜한 그런 코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엄지손가락이 조금 넉넉한 것 같아서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이쪽 부분을 코를 잡아서 그대로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할 때 여기 첫 코는 아무래도 이렇게 벌어짐이 있으니까 뜨실 때 좀 잡아당기셔서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역시 이대로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엄지손가락 부분을 분리했으니까 코 늘림 없이, 코 늘림 없이 고무단 뜨기 전까지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앞면은 겉뜨기고 뒷면은 안뜨기 뜨는 건데, 코 늘림 없이 요만큼 지금 고무단도 너무 짧으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코를 보면 요만큼, 저는 이게 전체 고무단이 나왔을 때가 이 새끼손가락은 가려지고 요 세 손가락이 살짝 보이는, 저희 첫째 딸 봤을 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로 봤을 때는 한 4cm 정도 메리아스 뜨기 코 늘림 없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4cm 떠줬거든요. 4cm를 엄지를 분리한 단부터 33단에서 48단까지 제가 16단 16단 떠줬어요. 16단.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실마다 장력이 틀리니까 본인의 그런 손 뜨려고 하는 그 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뭐 좀 더 짧게 뜨고 싶다, 길게 뜨고 싶다, 대신에 이 고무단은 꼭 감안을 하시고 부분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6단 4cm 떴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무단을 뜨는데 제가 여기 24코, 여기 24코, 그래서 48코 짝수거든요. 나중에 돗바늘을 양쪽을 이을 때 양쪽 끝이 겉뜨기로 끝나야 이었을 때 돗바늘을 이을 때 예쁘게 이렇게 코가 잘 보이고 예쁘게 이을 수 있어요. 짝수 코면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다 보면 이쪽 처음 시작은 겉뜨기고 끝은 안뜨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겉뜨기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 코 겉뜨기, 두 번째도 겉뜨기,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하면 끝에 겉뜨기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를 잡아서 총 8단을 뜰 거예요. 지금 제가 6단을 떴는데 겉뜨기 겉뜨기, 그 다음부터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홀수코 여기에다가 이 엄지 분리할 때 여기다가 난 좀 더 여유를 두고 싶다고 해서 코를 잡았는데 이 코가 홀수코였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처음 첫 코 겉뜨기 안뜨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한 코 고무뜨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그러면 홀수코는 끝에가 겉뜨기로 끝나요. 근데 짝수코는 끝에가 안뜨기로 끝나기 때문에 양쪽 겉뜨기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겉뜨기를 2번 하고 이제 고무뜨기를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겉뜨기랑 겉뜨기 코를 양쪽에서 반 코씩 잡아서 뜨는 게 뜨기도 쉽고 코가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또 돗바늘로 이렇게 해서 실을 딱 당겼을 때 모양이 반 코씩 딱 잡으면 겉뜨기가 딱 맞게 모양이 합쳐져서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뜨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겉뜨기를 2코를 떠서 끝에도 겉뜨기로 끝나요. 제 짝수코를 잡아서 뒷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8번째 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8번 쓰니까 한 2.2cm, 3cm, 2.3cm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제 8단 고무단 다 떴으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게요. 만약에 이게 돗바늘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엎어서 마무리 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겉뜨기는 겉뜨기로 뜨고 엎고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고 엎어서. 이거 할 때 너무 당기시면 안 되고 요 길이에 맞게 너비에 맞게 이렇게 쭉 끝까지 뜨시면 이게 엎었고 마무리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고무단은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손이 많이 움직이면 신축성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돗바늘로 마무리 하려고 해요. 한국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는 뭐 옷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워낙 많이 나와서 겉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서 처음에는 겉뜨기 안뜨기 상관없이 안뜨기를 찌르고 겉뜨기로 빼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안뜨기네요. 안뜨기면 뒤쪽에서 코를 막 잡아당기면 여기가 굉장히 쫀쫀하게 되거든요. 살짝 잡으면 딸려 올라오는 요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안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찌르고 요 남아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세요. 근데 막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여기 그냥 딱 여기 안착할 정도로 그리고 바늘에서 코를 빼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아서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실을 잡아당기다가 요만큼 남기시고 이번에는 그 다음 코를 보니까 겉뜨기예요. 겉뜨기면 앞쪽에서 코를 잡아요. 실을 이렇게 앞으로 봤더니 이 실이 걸려있는 여기 코가 보여요. 코를 걸어서 겉뜨기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남은 실 잡아당겨서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요 검지에다가 실을 걸어서 모르고 쫙 걸다가 실이 쏙 들어가 버리면 찾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요거 실참 요것도 빼주시고 바늘에서 그 다음에 안뜨기니까 뒤쪽에서 찾아요. 뒤쪽에 있는 코 여기 실 잡아당긴 데에서 코가 보이는 거랑 안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실
정리해주고 바늘에서 실을 빼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서 자, 이번에 겉뜨기니까 앞쪽에서 걸려있는 실 고리 잡아서 안뜨기 방향으로 실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돗바늘로 꼬꼬무단 마무리 지금 2코 남았거든요. 지금 안뜨기 부분 마지막 코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뒤에 안뜨기 코 요거 하나 남은 거랑 그 지금 마지막 코 거기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나면 이제 요 남은 실로 여기를 양쪽에 겉뜨기니까 겉뜨기 코를 보고 여기까지 그리고 요 끝에 실로 다시 여기부터 잡아서 여기까지 요 끝에 와서 마무리를 지으면 아무래도 매듭이나 뭐 이렇게 마무리가 예쁘지 않으니까 요 가운데에 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꾸미실 때는 이 같은 라인을 타고 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코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뀌면 밉거든요. 안 예쁘니까 요 한 코 한 코씩 위치를 잡으셔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손날 부분부터 여기 고무단 전까지 손목 부분 전까지 턱까지 고무 돗바늘로 마무리한 다음에 실을 남겨두고 지금 여기 처음에 코 잡았을 때 흔들고 잡았을 때 남은 실로 여기 부분도 똑같이 바느질해서 돗바느질해서 이렇게 한 코 한 코씩 돗바느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만나겠죠? 만나면 이 실을 안쪽으로 넘겨서 아까 요 남겨놨던 실이랑 같이 매듭 지으면 이제 안쪽에서 이제 안 보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에 모아서 안쪽에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냥 자르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 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잘라주시면 이제 이 손목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소리가 나서 여기다가 편물에다가 바늘을 꽂았는데 원래 편물에 바늘 꽂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엄지 부분 한번 떠볼게요. 지금 제가 14코 남겨놨거든요. 자, 지금 장갑 바늘에 옮겨서 사용하셔도 되고 원래 뜨던 이 손바닥 이 엄지 뜨던 부분 그 실 바늘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직 루프 하셔도 되고 장갑 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자, 14코 있는 부분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뜨면 아무래도 구멍이 생길 테니까 구멍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유분에
코를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구멍이 엄청 크게 생길 것 같아요. 거기 말고 네, 여기다가 실을 새로 걸어서 이렇게 V자 되어 있는 데다 걸었죠. 자, 그리고 여기 두 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세 코, 그리고 여기 네 코. 네, 저는 4코 추가했어요. 지금 바늘을 옮겨보면 네, 이렇게 꽂히는 데는 방향이 지금 여기 한 칸, 반 코, 여기 요 한 칸 있는 한 코 있는 데다가 네,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줬어요. 맞죠? 네. 그래서 시작 코 표시해줘도 되고 이렇게 편물이 벌어지는 게 싫으시면 요 가로코 있죠? 가로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셔도 시작 코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편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원통이기 때문에 전부 겉뜨기. 그리고 처음에 요 실 잡았던 실은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이제 겉뜨기 해서 엄지 손톱이 조금 나올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떠주셔야 되거든요. 쭉 겉뜨기 해주세요. 근데 이 매직 루프를 뜨던 장갑 바늘로 뜨던 요 바늘과 바늘 사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뜨다가 한 두 단 뜨고 나면 이 벌어지는 부분을 바꿔주세요. 바꿔준다는 거는 한 코를 옮겨준다던가 두 코를 옮겨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코 뜬 다음에 이 한 코를 바늘을 딱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벌어지는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물이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시작코 있는 부분에다가 계속 걸어놓으면 마커 걸어놓고 하면 거기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가로줄에다가 걸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끝단에다가 더 걸어놓는다던가 끌고 다니시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요 정도 그 핸드폰 터치가 될 정도? 네, 그 정도까지만 남기고 뜨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코 잡은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 떴네요. 12단이나 13단 정도 뜨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엄지 부분 엄지 사이즈에 맞춰서 뜨는데 역시 여기도 요 부분처럼 고무단을 뜨는 거를 고려해서 그 길이만큼 고무단이 또 있으면 고무단 생각 안 하고 뜨면 엄지가 다 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무단 4단 떴거든요. 4단 다 뜨고 나면 실을 잘라서 네, 역시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한 코를 안 떴네요. 한 코를 더 떴어요. 겉뜨기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돗바늘로 겉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고 빼서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잡아당기고 겉뜨기니까 앞쪽에서 요 겉뜨기 부분에 있는 실, 코 잡아당겨서 안뜨기 방향으로. 자, 이제 실 다 빼지 말고 좀 남겨야겠죠? 남긴 다음에 안뜨기가 그 다음이니까 뒤쪽에서 요거를 팍 잡아당기면 여기가 많이 단단해지고 줄거든요. 잡아당기지 말고 코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넣고 실 정리해주고
이번에는 앞에서 자, 이번에는 안뜨기 방향. 이게 어려우시면 아까 제가 평면뜨기에서 겉뜨기는 겉뜨기로 마감하고 안뜨기는 안뜨기로 마감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든 마감하는 거는 괜찮은데 장력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땡기지도 헐겁지도 않게 밑에 떴던 편물이랑 똑같이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불편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편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멋모르고 이거를 처음에 예쁘게 한다고 막 잡아당겨가면서 했는데 아이 옷인데 아이 옷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이 마감하기 전에는 여유로웠던 옷인데 이 코마금 하나로도 금방 그렇게 확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장력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돗바늘 마무리는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평면뜨기도 마찬가지고 원통뜨기도 마찬가지. 끝에 코를 뜨고 나면 그냥 확 잡아당겨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 더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지금 겉뜨기 부분이네요. 여기 겉뜨기, 그리고 겉뜨기에서 코를 하나 잡아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안뜨기에서 또 뒤에서 잡아서 뒷부분 코를 이렇게. 그러면 처음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막 벌려서 하면은 아무래도 막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바늘을 통과시켜서 안쪽에서 마무리 해주세요. 안쪽에서 마무리할 때는 여기가 많이 벌어져 있다 생각하면 요 코에다가 연결해서 조금 당겨주시고 요 라인 있죠? 겉뜨기로 보이는 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선에 맞게 이렇게 하면 거의 뭐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표시 없이 하더라도 저는 아이가 만질 거기 때문에 꼭 매듭을 지어주거든요. 매듭이 없으면 나중에 꼭 풀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더 숨기고 싶으시면 옆쪽에다가 좀 더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빼고 요거 아까 이쪽 엄지 연결했던 부분 있죠? 여기를 다시 돗바늘로 연결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끝입니다.
잘 마무리 해주실 때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조금 보이면 양쪽에서 코를 잡아서 잘 안 보이게 숨겨주세요. 겉에서 보면 사실 잘 표시나진 않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더 예쁘게 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나는 제가 배색을 하고 하나 배색을 안 했는데 이렇게 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핸드워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만지니까. 네, 그래서 유용하다고 해요. 날씨도 춥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실내 가방 들고 하면 추우니까 이런 핸드워머 한번 만들어 보세요.